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3주간의 챌린지 이번 주 목요일 시작입니다. 지금 바로 고정 댓글 통해서 무료로 신청하시기 바랄게요. 지금 중동 전쟁의 의미와 이 판의 설계자가 누군지, 그리고 미국과 이란의 선택지의 경우의 수, 이걸 알면 향후 증시 시나리오를 알 수가 있어요. 트럼프가 준 마지막 매수 기회, 이 영상을 통해서 그 본질을 꼭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린 트럼프의 트윗, 마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가 아니라 미가, 이란을 다시 위대하게. 정권 교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게 정치적으로는 올바르지 않다. 하지만 이란 정권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수 있다면 왜 정권 교체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이란을 다시 위대하게. 자, 이 트윗에서 알 수 있는 트럼프의 의도. 미국은 이미 원하는 걸 얻었습니다. 이란 본토를 타격하면서 핵시설을 끝장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미 원하는 걸 얻었기 때문에 이 다음부터는 한 수 접고 들어가도 된다. 부통령을 통해서 미국은 이란이 아닌 핵 프로그램과 전쟁 중이다. 그리고 이란이 결의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에 대해서 경고함과 동시에 해협 봉쇄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죠. 이게 지금 가장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 중 하나인데요. 동시에 트럼프가 피하는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제 더 이상 전쟁을 바라지 않습니다. 전쟁이 발생되면 자국 방산주 수혜가 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안정이 더 중요한 시점에 도래한 거예요. 이제 중요한 건 물가 안정이다. 더 이상 이란과 날 세울 필요가 없는 상황이란 거죠. 이미 핵시설 타격했기 때문에 국면이 완전히 바뀌었다. 자,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란의 남은 카드 중 하나인데요.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북쪽에 접하고 있죠. 이 중동에 자리 잡고 있는 국가들이 원유 수출을 이 해협을 통해서 상당량 싣고 나간다. 중동에서 나가는 물동량의 20에서 30%가 넘는 양인데 이란이 여기를 봉쇄해버리면 유가가 뛰겠죠. 이건 미국이 피하고 싶어하는 부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면 물론 이 유가 상승으로 인한 미국의 수혜도 있습니다. 셰일혁명 이후에 미국은 이미 2010년대부터 전 세계 최대 산유국 등극을 한 상태죠. 이미 원유 자체는 중동 의존도가 상당 부분 낮아졌다. 물론 중동 물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해협 통제는 유가 상승에 분명 단기적인 급등을 가져올 수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유가가 올라가면 미국의 에너지 수출 기업 수혜가 가겠죠. 그리고 미국이 최대 산유국이기 때문에 생산, 수출, 물량 통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유가 통제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중기적으로는 분명 이 유가 상승 수혜를 미국도 가져갈 수는 있다. 하지만 트럼프 그리고 지금의 미국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다. 해협의 봉쇄로 인한 유가 상승은 단기 인플레를 유발할 것이기 때문에 특히 예전에 이런 유사한 상황에서 유가가 20% 이상 하루에 급등한 적도 있었어요. 자, 이건 미국 경제에 그리고 현재 트럼프가 원하는 국면에서는 반드시 피해야 할 상황이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미국이 그래서 중국에게 이러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막아달라고 중국에게까지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는 원하는 걸 이미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전쟁보다 물가 안정을 원한다. 자, 지금 미국과 이란, 트럼프와 하메네이는 서로 원하는 것 그리고 처한 상황이 다릅니다. 먼저 미국, 강하게 보이고 싶지만 인플레에 가장 취약한 국면. 반면 이란, 지금 내부 지지 기반이 계속 약화되고 있다. 또 외부 전면전에 대한 위험, 리스크. 이런 상황에서 각자 가지고 있는 카드들이 서로 다르다는 거죠. 자, 전략을 보면 트럼프 이미 핵시설 타격했다. 원하는 걸 1차 목표를 얻어냈다. 하지만 이 상황이 앞으로 계속 장기화되고 지속되는 부분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있습니다. 반면 하메네이, 미국과의 전면전은 망하는 길이란 걸 이미 알고 있어요. 대신 우회적, 간접 대응만 살 길이다라는 걸 명확히 알고 있다. 모두 겁내는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이란이 이 카드를 쓸 수 있지만 하지만 여기서 가장 큰 수혜국이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일 수 있다. 하지만 이 유가 상승으로 인해 발생하는 단기적인 딜레마, 단기적인 인플레 자극이죠. 트럼프가 지금 가장 원하지 않는 그림이다. 인플레가 안정돼야 연준을 압박하고 연준이 금리 인하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트럼프는 전쟁 명분은 살리고 유가는 조절하고 인플레는 억제하고 굉장히 정교한 이 밸런스 게임을 진행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에 이란이 지금은 굉장히 날을 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국민과 지지 세력에 대한 보여주기식일 가능성이 높다. 하메네이는 지금 전면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란의 지금 세력이 예전과 달리 상당히 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란은 지금 어차피 핵시설 타격이 되었다면 물론 이란 측에서 이 시설을 옮겨놨고 큰 타격을 입지 않았다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이건 아직 확인되지 않은 거죠. 만약에 핵이 정말 끝났다면 여기서 전면전을 하면서 망하는 길로 가기보다 자신의 지지 기반을 유지하면서 원하는 걸 얻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이다. 트럼프 입장에서도 지금 이 하메네이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보다 이 하메네이 정권을 유지시키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 가장 무난한 선택이다. 그나마 현재 지지층 중에서 그나마 온건하고 상당히 장기간 이란을 통치해온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란의 안정성 유지에 오히려 하메네이 정권이 미국 입장에선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란은 지금 전략적인 카드 3가지 정도를 쓸 수 있어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호르무즈 해협의 부분적인 봉쇄, 완전 봉쇄는 이란으로서도 부담될 수가 있어요. 그것보다는 부분적인 봉쇄, 그리고 간헐적인 위협, 간헐적 통행 차단, 이런 부분이 전략적으로는 더 나은 선택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멘 후티, 이런 세력 등을 통해서 대리전을 이어가는 것. 미국에 직접 타격하기보다는 친이란 세력을 포함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지속해 나가는 것. 그리고 핵카드 흔들기. IAEA 협약 위반을 감수하더라도, 그리고 지금처럼 핵시설에 대한 큰 영향이 없다라는 이런 부분을 계속 강조하면서 핵무기 개발에 대한 능력을 계속 언급하면서 미국과의 전면전이나 또는 심각한 진짜 무력 행동은 피하는 거죠. 협상용 압박 카드로 사용하는 겁니다. 앞서 보여드렸다시피 트럼프의 고민 중 하나는 상황 지속에 대한 장기화에 대한 부담, 그리고 이건 분명히 유가 상승 인플레 자극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원치 않고 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란 입장에서는 유가 상승, 그리고 이 상황의 지속을 통해서 미국 경제와 트럼프의 정치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전략적 카드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물론 가장 베스트는 미국이 이란의 당근을 투척하면서 뭔가 줘야겠죠. 이미 자신들이 원하는 것, 핵시설 타격을 했으니까 이번엔 이란이 원하는 것 하나 주면서 협상을 재개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베스트겠죠. 투자자 입장, 증시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란 입장에서의 전략 카드는 정리하면 하나다. 미국이 먼저 협상에 나오게 만들기, 그 전략이고, 그를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는 방향. 자, 지금 증시가 상당히 조용합니다. 선물 시장에서 증시 급락이 나왔죠. 그리고 주말간 비트코인이 좀 하락을 했는데 지금 하락분을 다 메꾸고 있다. 이 정도 상황이면 시장이 패닉에 빠질 만도 한데 오히려 증시는 굉장히 조용하다. 그리고 오히려 매수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데, 상승 중에 이번 관세 폭락 이후 이 급등, 이 과정 중에서 자, 여기 공포지수 극단적 공포 4에서 70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처음으로 중립 구간에 접어들었다. 계속 탐욕 구간에 있다가 오랜만에 중립에 들어왔다는 거죠. 상당히 매수 타이밍 측면에서는 여기보다 훨씬 낮죠. 미국 참전에도, 그리고 이런 빅스 지수라던가 하이힐드 스프레드, 물론 상승은 하긴 했다. 하지만 큰 영향이 없다. 이건 이 시장이 지금 현재의 이 미국 참전이나 중동 전쟁 큰 위기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우리는 지금 단기 변동성과 장기 방향성 사이에서 딱 중립 구간에 서 있다. 여기에 휩쓸리다 보면 이거를 잊게 되고요. 너무 이것만 보고 긍정 베팅을 하다 보면 단기 변동성에 크게 대일 수 있다. 하지만 이 줄다리기를 잘 한다면, 이 장기 흐름을 잘 탄다면 현재 이 중립 구간에서 한 방향으로 크게 튈 수 있는 국면 잡아낼 수 있다는 거죠. 트럼프가 왜 지금 이 타이밍에 이런 판을 깔고 있을까? 트럼프가 준 지금 마지막 매수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풀리는 유동성, 그리고 트럼프는 7월과 9월 금리 인하 압박을 위한 총력전을 펴고 있다. 글로벌 통화량 사상 최대치 경신 중이다. 그리고 2분기 감세와 실적 증가 나타납니다. 2분기 실적 발표 때 여러분이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결국 내년 중간선거 준비를 해야 돼요. 경기와 증시가 망가지면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없다. 또한 전쟁을 빌미로 대규모 재정 투입에 대한 여지 또한 확보를 한 상태고요. 과거 전쟁과 증시에 대한 관계성을 볼 때 전쟁으로 인한 단기 변동성은 항상 매수 기회가 되었다는 부분, 우리는 분명히 큰 파도와 이 안에서의 작은 조류의 구분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면서 사실 모든 부양 정책이 합법적으로 시작될 수 있는 그러한 지점이라는 거예요. 트럼프는 정치적인 위장 위기를 던지면서 그 이면에 한 번의 매수 기회를 선물해 준 것이다. 자, 3주간의 챌린지 당장 이번 주 목요일 시작이고요. 고정 댓글 통해서 바로 무료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인원 제한이 있고 거의 다 차가고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신청을 하시는 게 좋고요. 6월 26일부터 3주 동안 상승파동 정복반, 교육과 과제, 그리고 특강, 그리고 하반기에 대한 전망과 분석, 모든 게 3주 동안에 무료로 진행이 되니까요. 신청하신 분들만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시장 훈풍 돌고 있죠. 그리고 지금 매크로 상황이 좋지 않아서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하반기 중에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올 것이다. 3주간의 챌린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투자 인생을 꼭 바꾸시기 바랍니다. 파동이로운 무료 VOD 특별 공개
그리고 자산별 상반기 시장 복귀, 파동 심화 강의, 여기에 더해서 하반기 증시와 비트코인 시나리오 전략까지 모든 게 무료로 진행되니까 나 스스로 물고기 잡는 방법을 꼭 익혀서 여러분의 투자 인생 그리고 자산 계급을 꾸시는 계기로 만드시기 바랄게요. 지금 바로 고정 댓글 통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